안녕하세요. 44세 동네 축구하는 부설구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공석입니다. 공석인 이유는 모두 다 알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4월 2일 5차 회의를 통해서 후보를 11명, 국내 4명, 해외 7명으로 간추려서 지금 접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최근 한 2주 전이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였던 제시 마치 전 리드 유나이티드 감독 51살입니다. 협상을 했지만 마치 감독은 리즈 잉글랜드에서 350만 파운드, 약 60억 받았었고, 그 전 팀에서는 벌써 30억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감독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60억, 최소 60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죠. 실제 연봉으로 따졌을 때 세전에 40억 원까지 정도만 액수가 되기 때문에 20억을 깎아야 되는데, 깎아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 감독이 캐나다 축구협회로, 캐나다 감독으로 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축구협회보다 규모가 작지만 기업이나 그 스포츠 기업 이런 것들의 기부 형태의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연봉을 맞춰줬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축구협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못해도 60억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천안 축구센터, 지금 현재 국가대표에 축구센터가 없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따라서 위약금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지난말 KF에는 24년 예산을 1876억으로 확정했는데, 이 중 이제 855억 같은 경우는 천안 축구센터 건립을 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차질과 건설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최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사 비용은 1,500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배로. 그럼 거의 예산이 1,876억이니까 공사 비용만 1,500억이 되면은 운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KF에는 올 초에 은행으로부터 300억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대출 받아도 이자가 장난 아니죠. 이자 이렇게 대출 받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에서 6%, 7%까지 된다 하면은 21억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웬만한 국가대표 감독 월급 연봉하고 맞먹네요. 여기에 클린스만한테 줘야 될 위약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지금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올 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우리나라는 수준이 아시아 탑4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면 16강, 못하면 본선 진출. 진짜 완전 개박살 나면 본선 진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 예선은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16강을 가냐 못 가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4강, 그 다음에 16강 2번을 갔는데, 4강도 이제 국내에서 했었고, 제가 이제 그때 23살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 느꼈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운도 좀 따랐었고, 심판의 어떤 그런 판정도 우리나라한테 좀 적응 영향을 끼쳐서 4강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실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올림픽 저 월드컵 예선을 갔을 때 1승도 하고 뭐 했지만 실제로 감독이 뭐 지금 백 감독이나 뭐 유명한 감독들이 한국에 온다고 한다고 해서 한국이 뭐 16강 가고 8강 가고 우승하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뭐 효율적인 감독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감독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국가대표 간의 어떤 국가대표의 가장 큰 문제 뭐 전술 부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국내파 해외파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 가장 많은 선수와 가장 어린 선수의 나이 차가 10년 이상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국 문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클린스만은 좀 완전 조금 유럽 마인드로 자유롭게 스스로 이제 선수가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조금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내 감독이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그러니까 선수를 이제 새로 발굴하는 측면.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에 나이가 든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권 센터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했던 김태환, 뭐 양쪽 윙백, 그 다음에 뭐 손흥민, 그리고 이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제 대체하는 선수들을 발굴해야 되는 측면에서 K리그를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그런 축구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감독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뭐 현재 K1에서 뛰고 있는 K1에서 이제 하는 감독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72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중 감독 수원FC 이번에 처음 감독을 하죠. 45세 가장 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김학범 감독은 60년생이고 많은 감독 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카리스마도 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뭐지 턱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턱걸이 하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조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몸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박창현 대구 FC 지금 뭐 여기 경력으로 봤을 때는 뭐 프로팀 감독은 하지 않았지만 홍이 때 축구부 대학교 축구부 하다가 이제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박태하 지금 이제 지금 뭐 K리그에서 1등을 하고 있죠. 지금 센세이셔널하게 거의 종료 시간에 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좀 핫한 팀의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정환. 이 윤정환 감독도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봤는데 컴퓨터 같이 볼을 잘 공급하고 패스하고 컴퓨터 축구 하듯이 그랬던 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근데 의외로 많네요. 73년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성, 도쿄 대첩 아시죠? 그때 중거리 슛을 넣었던 감독. 대전이 작년에는 뭐 괜찮은 성적을 얻었지만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하죠. 감독 이종효. 75년생이고 이제 처음 광주 FC를 맡아가지고 2부 리그에서 일부러 승격하고 작년에도 상위권에 있었죠. 하지만 조금 너무 공격 축구를 이제 지향하다 보니까 조금 이기고 있을 때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템포를 좀 줄인다든지 조금 이제 먼저 선제 득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차분하게 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가 없습니다. 무가 승하고 패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정종영 감독 69년생이고 국가대표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을 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랜드 FC 감독하고 지금은 이제 김천 상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성환 감독. 이분은 저는 이렇게 70년생인데 나이가 이렇게 생각보다 나이가 젊네요.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제주 감독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 유명하죠. 예. 물론 이제 그 대표팀 감독을 뭐 잠깐 해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런던 올림픽에 대한 어떤 환상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제 뭐 임했지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죠.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래도 좋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K1 리그를 맡은 감독들만 봤고 그 이후에 뭐 다른 감독들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서치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감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국내 감독들 뭐 아는 좀 어차피 축구협회는 또 국내는 또 더 정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감독들을 좀 해서 한국 팀의 지금 현재 뭐 세대 차이, 그리고 이제 국내파 해외파의 차이, 그리고 새로 이제 국내 선수들 K리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금 이제 국내 선수들에서 올라온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를 좀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팀을 만들어 가면은 하나의 원팀이 돼서 분명히 조금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내 감독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감독보다, 돈 비싼 감독보다 효율적인. 그런 와중에 오늘 긴급으로 이제 또 오피셜로 떴죠. 김도훈 감독. 김도훈 감독이 이제 임시 감독으로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하기 전에 울산 현대를 맡았던 감독이고, 지금은 이제 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프로팀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도훈 감독이 이번 2연전은 맞는 걸로 그렇게 오늘 뉴스가 떴네요. 저는 이제 뭐 김도훈 감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이기면은 전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축구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과정 벤투 감독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만약에 가나전까지 1무 1패를 하고 포르투갈전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극적으로 이제 16강을 진출한 거기 때문에 국내 감독도 좋은 사람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축구협회도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돈을 주고 그 외국 감독이 왔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뭐 원래 피파 랭킹 뭐 5위 뭐 몇 위권인데 갑자기 뭐 7등하고 8등하고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축구협회에서 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감독도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